자,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검수완박, 검찰 권력의 정상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이를 사례, 외국에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외국에 뭐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견제를 하게 만들어놨죠. 경찰과 견제하게? 네, 경찰과 견제하게. 그래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부 외국 사례들은 검찰이 수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초기 수사는 아니고요. 초기 수사는?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나 이제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나라들은, OECD 국가 중에 일부 나라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긴 한데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을 경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발휘해서 본인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아예 처음부터 수사를 검찰이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인지 수사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오늘 또 전국 이 검사장 회의도 열렸어요.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센 발언을 사실 한 셈이죠.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검찰이 뭐 조직 이기주의잖아요.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 국회에 와 있습니다. 국회에 와 있잖아요. 입법부가 하는 일이 뭐 법 만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짬짬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입법부 행정부 역할입니까? 삼권 분립.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정치평론가는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검찰이 자기 조직에 불리한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또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입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했다. 이거는 글쎄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죠. 했다 그러면 또 불법이라고 해서 수사 그렇죠.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런 행동을,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법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검찰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 그렇죠. 이런 우려되는 실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검토해달라.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반 협박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검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죠. 지금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게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다시 바꾸냐, 국민들 혼란스럽고, 이게 6대 범죄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만약 혼란스러워서 국민들이 피해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부정부패가 관련된 경제, 또 이 공직선거 관련된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6대 범죄 이거는 검찰에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직접 수사권을 대신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 청에 검찰,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대범죄 거기서. 그렇죠. 6개 중대범죄 있잖아요. 지금은 검찰청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공소 유지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권한만 남겨놓고 수사하는 권한을 빼내와서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또 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니까요. 그 청에서 검사, 경찰이 함께 그쪽으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소는 검찰에서 하고. 그런 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소유지나 기소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수사하는 권력과 기소하는 권력이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지만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검찰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이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하면서 기소하고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검찰에게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고 이거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줘요.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견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인권 탄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견제가 되지만,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 명 찍으면 기소를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수사를 진행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지털이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서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를 봤을 때 수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게 검찰 권력으로서 그걸 악용하고 있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한 거예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면 증거 불충분이다. 아이폰을 풀지 못해서 포렌식을 못해가지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국민들이 과연 이걸 볼 때 검찰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하면 늘 따라오는 말이 제 식구 감싸기, 네.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권력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거나 특히 윤석열 당선이 당선되고 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 볼 때는 야 벌써 검찰이 권력에 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또 권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별건 수사나 아니면 타겟 수사를 하지 않을까 표적 수사를 그런 우려가 생기다 보니 그럼 수사권 자체를 뺏는 게 낫겠다. 뺏는다는 표현보다 저는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다. 자, 내일 이제 민주당 의총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뭐 중요한 의총이고 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현 정부 임기 동안 사실 이 법안,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져오는 이 법안이 통과가 지금 정부에서 돼야 거부권 행사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를 속내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번에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제 내일 의총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의총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 틀 자체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검찰이 했던 수사의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 어떻게 그럼 이거를 이양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경찰에 넘겨줄 거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 청으로 이관할 거냐? 그러니까 이관을 어디다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까지 결정할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수사권 폐지하는 것으로 끝낼지.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무적 판단이에요. 정무적 판단. 이제 요게 사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쨌든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동렬하게 반대할 거고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아마 의총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의총이 참 중요한 그럼요. 분수령이 될 것 중요하죠.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